가위바위보 밥상이에요. 네? 가위바위보? 자, 먼저 가위. 김치 빼고 채소 반찬 두 가지를 꼭 넣어라. 김치 빼고. 시금치가 있던지 연근이 있던지. 그렇죠. 네네, 이렇게 네. 채소가 무조건. 네, 채소 두 가지는 꼭 있게 네. 몇 끼마다. 자, 주먹. 바위는요. 이거는 탄수화물 양이에요. 아, 탄수화물 양. 약간의 칼로리는 다 다르지만 항상 기준은 내 주먹 사이즈를 넘기지 않도록 먹는 거예요. 이거 네네네. 이상 넘지 네, 않게. 요 정도만. 자, 그리고 마지막 보자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몇 끼마다 내가 섭취해야 하는 네. 고기, 또는 생선, 또는 달걀. 달걀, 콩. 자, 이거를 적어도 이 손바닥 크기만큼, 네, 적어도 손바닥 크기만큼은 섭취를 해라.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구성이 되게 식단을 짜신 겁니다. 네. 아, 예? 진짜요? 시간이 10년이나 길어진다고요? 네. 어떤 식습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듣겠습니다. 예. 실제로 나쁜 식습관은 흡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주범으로 작용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이 이 나쁜 식습관 때문에 사망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 2억 5,500만 명이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이 될 만큼 이 나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뭘 드시길래 그래요? 그럴 것 같죠? 네. 놀라운 건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늘 하고 있는 행동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겁이 나요. 예. 오늘 어떤 식습관 갖고 계세요? 어떤 식습관? 잘 안 씹고 안 씹어요? 또 짜게 먹고 짜게 먹고. 또 라면 국물 맞고. 어우,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들어가죠? 그렇죠. 첫 번째, 너무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 많이 좋아해. 막 부대찌개 햄소세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좋아해요. 또 어떡하지? 설탕이 많이 예. 첨가된 그런 음료. 오, 너무 좋아. 몰라. 탄산음료. 달달이들. 매일 먹어, 매일. 고온 직화로 이렇게 조리한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숯불구이. 고기는 직화인데. 직화지. 불맛이 나야 맛있지. 파가 써져 있어야 간다니까, 진짜.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서 반면에 네.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은 적게 먹는 습관. 자, 이게 바로 말씀드린 나쁜 식습관이에요. 네. 문제는 이렇게 나쁜 식습관을 유지를 하면 이게 결국은 배부른 영양실조를 유발하고 이게 비만,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배부르게 먹었는데. 신조어 아닙니까? 신조어? 배부르게 먹었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걸려요? 서로 반대인데요? 열량은 과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과잉이에요. 그런데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많죠.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아서 다양하고. 맞아요. 열량 섭취는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 그래서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 가네요. 예. 특히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대충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는 애초에 어렵습니다. 뭐 빵, 떡, 네.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일단 고열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만감은 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정제되는 과정에서 미량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로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 열량은 어떻게든 채우거든요. 배가 일단 불러야 되는데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막 라면, 떡볶이 이런 걸로 채울 때가 많아서 배부르게는 먹는데 건강해지는 느낌은 안 나긴 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가? 또 사실 맞아요. 이상한 건 아니고 건강하게 못 먹으면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참 실천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예, 네. 손이 떨리고 저 핑 한 번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밥을 못 챙겨 먹을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빵이나 떡이라도 뭔가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한 글자로 된 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
떡, 그렇죠. 쌀, 빵 이런 게 면. 면. 예전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 고봉밥이라고 하듯이 밥그릇도 컸지만 그 위로 수북하게 담아서 먹었죠. 네. 그때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도 그 시절에는 채소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이 탄수화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성인병들에 대한 위험성은 적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정제 탄수화물만 과도하게 이제 먹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빠르고 혈당치를 빨리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량의 인슐린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혈당을 또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고. 이제 혈당이 떨어지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마치 이제 이런 저혈당 증세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다시 이제 또 혈당을 또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데 이때 찾게 되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급하게 탄산음료, 초콜릿, 뭔가 이렇게 당이나. 이런 것들을 네. 먹게 되는 거죠. 진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제가 탄수화물을 계속 이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뭐 몸이 아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질 나쁜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고 정작에 우리가 필요했던 아까 말씀하신 발효 음식들을 덜 먹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 이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식습관은 질병과 노화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병과 노화에 대항하는 자, 실제 연구에서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버리고 좋은 식습관을 선택을 하면 40세 여성의 수명이 10.4세가 늘어나고 남성은 10.8세가 더 늘어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주변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인데 장기와 장기 사이의 공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찌는 건 쉬워도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병이 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에서는 지방을 이렇게 혈액으로 자꾸 내보낼 수 있어요. 쉽게. 네. 이렇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남성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3배가 높아지고요. 여성은 4.2배가 높아집니다. 왜 여자가 더 높아요? 너무 덥다. 중년 여성은 내장 지방에 특히 취약해요. 자,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 이렇게 대퇴부 쪽으로 피하 지방 쪽으로 지방을 이렇게 분포를 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니까 그 전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식사 조절로도 빠지던 뱃살이 이때부터는 운동량을 늘려도 또는 식사를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살이 잘 찌고 이제 빠지지는 않는 그런 비만 체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종이 내장 지방의 원흉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만이 있는 사람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종이 오래되면 일단 림프 순환이 방해를 받게 돼요. 흔히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물이 칼로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전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니?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네. 아이고 서러워라. 우리도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니까 불균형한 식사를 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일단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대와 만약에 50대 이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한 300에서 400kcal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 기초 대사량이. 네. 똑같은 양을 먹었다라고 하면 거의 밥 2공기 이상을 더 먹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대 때는 다 이렇게 잘록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먹어도 많이들.
실제로 과잉은 아니지만 우리 네. 몸에서는 과잉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잉된 것들은 이제 에너지로 쓰지를 않고 몸에 이제 남겨두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노폐물들은 또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그대로 고스란히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제 체지방 형태로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여서 내장 지방, 이제 뱃살이 되는 겁니다. 노폐물이야, 노폐물. 그러니까 쌓여있는 노폐물. 거죠. 똑같이 먹어도 중년이 되면 두세 공기나 더 먹는 몸이 된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식습관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식단을 짤 때 그러면 영양소 균형을 어떻게 맞춰? 자,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자, 바로 네. 가위바위보 밥상이에요. 네? 가위바위보? 자, 먼저 가위. 김치 빼고 채소 반찬 두 가지를 꼭 넣어라. 김치 빼고. 치가 있던지 연근이 있던지. 그렇죠. 네네, 이렇게 네. 채소가 무조건. 네, 채소 두 가지는 꼭 있게 네. 몇 끼마다. 자, 주먹. 바위는요. 이거는 탄수화물 양이에요. 아, 탄수화물량. 약간의 칼로리는 다 다르지만 항상 기준은 내 주먹 사이즈를 넘기지 않도록 먹는 거예요. 이거 네네네. 이상 넘지 않게. 네, 요 정도만. 자, 그리고 마지막 보자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매 끼마다 내가 섭취해야 하는 네. 고기 또는 생선, 또는 달걀. 달걀, 콩. 자, 이거를 적어도 이 손바닥 크기만큼, 네, 적어도 손바닥 크기만큼은 섭취를 해라.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구성이 되게 식단을 짜신 겁니다. 네. 아, 복부 비만으로 고생했던 저한테는 딱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꾸준히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만 실천하면은 10년 더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심심한 사과.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건데. 또 있어요? 네,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내가 다 완벽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큰 오산입니다. 아니. 나이가 네.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 물리적인 소화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혈액으로 흡수되기까지의 가장 그 작은 단위까지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그 단계를 해줄 수 있는 건 효소가 해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위한 인체 내의 모든 대사 활동에 작용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부르고 생명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생명의 불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효소가 단순히 소화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네요. 자, 그런데 만약 효소가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이제 찌꺼기 노폐물로 남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종을 유발시키고 부종을 악화시키고 나머지는 또 지방세포에 이런 독소들이 저장이 돼서 지방 독소를 내뿜는 이제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네. 비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만한 사람의 체내 효소 보유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 비만한 사람의 체내 효소 보유량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네. 이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효소가 부족한 그룹은 내장 지방과 당뇨병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효소가 고갈되면 내장 지방이랑 우리 몸에서 당뇨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럼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분비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효소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과 중년층 이상의 이 효소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중년층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그 양이 최대 45%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소화불량을 경험을 하는데 이 중에 68%는 효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네. 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짜 관리해야겠어요. 이 효소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젊어서부터 고갈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식사를 한다든가 너무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든가 이거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량을 젊을 때부터 고갈시키는 거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해야 되죠. 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하는 것도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또. 네. 자, 첫 번째는 채소나 과일 이렇게 식물성 식품에는 효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익혀서 화식으로 먹거나 좀 뭐 가공해서 먹거나 이런 네. 형태이기 때문에 효소가 다 사멸된 형태로 우리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생채소나 생과일들을 충분하게 내가 섭취하는 거. 두 번째 효소는 발효식품에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발효식품을 좀 끼니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충분하게 열심히 좀 챙겨 드신다면 네. 효소 보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네.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빠르게 흡수시키고 뭐 지방 독소와 같이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니까 몸이 훨씬 더 가볍고 깨끗하고 잘 돌아가는 정말 그런 몸이 되겠죠. 정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까 제가 굉장히 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 제 고향에는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데 저희 할머니가 올해 2월에 딱 100살 생신잔치를 해드려서 엄청 건강하게. 자, 근데 우리가 100세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막 비참한 그런 그 모습일 것 같지만 저희 엄마보다 훨씬 더 피부도 좋으시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의 100세를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식단에서는 빼기를 잘하고 더하기를 잘하면 됩니다. 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빼기는 우리가 칼로리 너무 많은 거 조금 줄이고 네. 포화지방 좀 너무 많은 거 좀 줄이고 그다음에 노폐물 잘 빼야 되고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더하면 돼요. 더해야 될 건 오늘 알려드린 효소 충분하게 잘 더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우리가 불균형이기 쉬운 그런 영양소들 좀 충분하게 잘 더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